여러분 안녕하세요. 때이른 더위에 잘 지내고 있나요? 얼마 후면 폭염의 기세가 꺾이고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고요. 그럼 다 같이 교과서 26쪽을 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머님 은혜라는 곡을 배워볼 텐데요. 같이 제조곡을 듣고 리듬을 익혀서 가락까지 함께 노래 부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동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 선생님이 지으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이 시를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시인인 심순덕 선생님이 나이 31살 때 그 어머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사무쳐서 이런 시를 짓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의 배경은 1960, 70년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았던, 선생님도 경험했던 그런 시대인데요. 굉장히 가난했던 농촌이지만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배울 제제곡의 가사를 읽어볼게요. 1절.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이요.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참 아름다운 시지요. 시에다가 이제 노래를 붙이는 건데요. 많이들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한번 가사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다 같이 어머님의 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명창으로 따라 부르기를 할 텐데요. 먼저 하나, 둘, 셋, 네 마디를 듣고서 그 다음 따라 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가사로 그렇게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님 은혜 노래를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집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방금 부른 어머님 은혜에 대한 곡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춘병 선생님이 글을 쓰셨고요. 박재훈 선생님께서 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성은 다장조라고 하고요. 원어로 C 메이저. 음정을 다 찾아보면 중앙도에서부터 높은 도까지 고르게 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자는 8분의 6박자고요. 빠르기는 보통 빠르기인데 우리가 음악적인 용어로는 모데라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순차적인 가락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게이름이 미, 파, 솔 이렇게 미, 파, 솔 순서대로 올라가잖아요. 멜로디가. 그런 걸 순차적인 가락 진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제제곡에 음악 용어가 나오는데 좀 살펴볼게요. 처음에 샘여림이 메조 폴테로 나오고 있죠. 메조 폴테는 조금 세게 불러라. 그러니까 너무 크게도 아니고 너무 작게도 아닌 그냥 보통으로 그렇게 불러라. 그 다음 거의 중간 세 번째 단에서 메조 피아노 조금 여리게 나오고요. 나중에 다시 메조 폴테로의 노래가 끝나게 되죠. 그 다음 음자리표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음자리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악보에 주로 나오는 높은 음자리표, 그 다음 반주를 하는 왼손이 붙을 경우에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하거든요. 또는 어떤 악기를 연주할 때 낮은 소리가 나는 악기들, 첼로 이런 악기들은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가온 음자리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악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음자리표예요. 뭐가 있냐면 비올라, 바이올린보다 조금 큰 그리고 조금 낮은 성향의 그런 악기가 있는데요. 그 악기의 경우 가온 음자리표를 사용하죠. 그래서 선생님 옆에다가 G 클래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높은 음자리표는 G라는 거는 솔이란 이야기거든요. 솔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음자리표다. 기준점이 그 다음에 F, 파라는 거거든요. 낮은 음자리표를 그릴 때 그 점이 시작되는 그 점이 바로 F, 파음정이거든요. 그래서 F 클리프라고 하고요. 가온 음자리표는 쑥 들어간 그 자리가 바로 도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C 클리프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붙임줄과 이음줄에 대해서 이 곡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붙어 있대요, 줄이. 다시 말하면 음정 두 개가 줄 하나로 붙어 있어요. 음높이가 같은 두 음을 한 음처럼 연주하세요. 이음줄은 이어져 있는 줄입니다. 그래서 음높이가 똑같지 않고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을 연결해서 연주한다는 뜻인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금 설명한 음악 이론 잠깐 볼게요. 악보의 맨 앞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죠? MF. 근데 이거를 메조 포르테, 이태리 말로 그렇게 읽죠. 조금 세게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단 정도의 메조 피아노, 요거하고 반대 개념이 나오고요. 또 메조 포르테가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단에 또 메조 포르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 있죠? 우리 오늘 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음의 높이가 다른 거 이어줬어요. 이음줄, 부드럽게 연주하세요라는 뜻이고요. 음의 높이가 똑같아요. 똑같은 게 붙어 있어요. 붙임줄. 다시 말해서 한 번만 연주하고 쭉 그냥 끌면 됩니다. 네, 이해되나요? 아, 그리고 데크레션도라는 여기 악상 표시도 있네요. 어떻게 연주해야 될까요?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작아져서 세 번째 단에 메조 피아노가 나옵니다. 작아진 김에. 그래서 다시 노래가 커져서 맨 마지막에 메조 폴테로 노래가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요. 그럼 배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마음을 담아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여러 음자리표들과 샘여림, 그리고 붙임줄, 이음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머님 은혜 2차 시로요. 어머니 은혜와 가족에 대한 다른 노래들을 살펴보면서 노래를 부를 때의 바른 자세에 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